부모님께서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늙어도 나 너희랑 같이 안 살 거야. 너희한테 지면 안 될 거야. 나 아프면 그냥 요양원 들어갈 거야. 처음 들으면 좀 섭섭하죠? 우리랑 살기 싫다는 건가? 우리가 부담스럽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통계를 보면 부모님 10분 중에 8분이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 뵈면서 그 이유를 듣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자식한테 생활비 부탁하지 않고, 아프다고 매일 불러드리지 않고, 자식 인생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 끝까지 부모답게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가 살펴보면 1위가 독립생활 34.6%, 2위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34%, 3위가 자녀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18.1%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요즘 부모님들은 혼자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이야기는 다 자식한테 이어집니다. 며느리 눈치 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중간에서 아들이 힘들잖아요. 겉으로는 독립 이야기를 하시지만 속으로는 다 자식 사랑이에요. 그런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자녀와 멀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식의 삶을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 다 부모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따로 살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도 다 신세대셔서 남 눈치 보기 싫고 혼자 계실 때 정말로 편안함을 느끼시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이러셨습니다. 겉으로는 독립을 말씀하시는데 속으로는 자식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근데 따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문제죠.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부모님께서 짐 안 될게 하시는 것과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는 거죠. 따로 살다 보면요,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판단력이 조금씩 흐려질 때가 있으신가 봐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시고 또 쉽게 속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코인 투자 사기 이런 피해도 어르신들이 당하는 확률이 젊은 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어르신들만 당한다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당하지만 확률적으로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취약하시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생활도 충분히 하고 또 새로운 정보도 많이 접하는 자녀분들의 판단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경우가 점점 많아지죠. 어떤 결정이 맞고 틀리고 라기보다는 부모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100%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 만난 고객님도 그랬습니다. 가평 쪽에 펜션을 지어서 운영 중이신데 짓는데 30억이 들었대요. 이 결정을 하실 당시에 자식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었대요. 당연하죠. 왜 사서 고생을 하시려고 하시냐. 이 돈 은행에만 넣어놔도 그 이자가 얼만데. 편하게 사시지 왜 사서 고생을 하실까. 근데 결국에 본인 뜻대로 진행을 하셨어요. 일에 대한 욕심도 있으신 분이고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또 90 가까이 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거든요. 약간의 치매기도 있고 하셔가지고 어머님을 이런 자연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도 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펜션이 지금 손님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 크십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이 어머님의 걱정은 먹고 사는 걱정보다는 본인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자식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으신 마음이 그 걱정이 훨씬 크시더라고요. 부모로서 의존적이지 않고 당당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내가 잘 해내고 있다. 제가 만난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세요. 자식에게 짐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로 살겠다는 마음,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려면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부모님들을 보면 독립을 지켜주는 건 결국 3가지였습니다. 돈, 건강, 그리고 판단력을 지켜주는 환경. 돈이 없으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돼요.
독립이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식이 돌봐야 돼요. 독립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걱정하게 돼요. 독립이 흔들려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결국 자식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거는 사실 돈이 아니었어요. 그 펜션 사장님도 30억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식들한테 내가 틀렸어 라고 인정해야 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드셨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은 해결한다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뭔가 계속 도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니? 맞아요. 도전하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구조 없이 의지만으로 하는 도전은 결과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실패할 확률도 적어지고 문제가 생겨도 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고정 지출부터 점검해 보세요. 나이 들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 구조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구독 서비스, 보험료, 통신비, 각종 회비 신경 안 쓰고 점검 안 하면 매달 수십만 원이 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통장 내역 한번 들여다 보세요. 쓰는지도 모르고 나가는 돈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줄인 돈은 착실하게 모으세요. 결국 현금이 힘입니다. 통장에 있는 현금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퇴직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만들 수 있게 준비하세요. 매달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내가 버는 돈이 있으면 사람 심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소득이 독립을 지켜줄 겁니다. 자격증이든 재능기부든 작은 부업이든 퇴직 전부터 준비를 해두세요. 퇴직하고 나서 시작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돌봄 구조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건강을 잃었을 때 누가 어떻게 나를 돌볼지 미리 계획을 해 두셔야 돼요. 건강할 때는 누구나 독립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혼자서 어려워지는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게 독립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진짜 독립입니다. 오늘 당장 이걸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내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돈들을 전부 다 적어보세요. 다 적고 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건가? 필요 없는 것들 반드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돈을 저축하시는 것, 내 독립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부모님들이 따로 살고 싶다라고 하신 응답, 결국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식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출을 줄여서 현금을 쌓고 작더라도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고 아팠을 때를 위한 구조를 미리 준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끝까지 당당한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계속해서 이어질 퇴직과 은퇴 이후에도 당당하게 살기 위한 준비, 그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